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호화폐 일변의 그런 말씀보다는 요즘에 이제 한참 핫 이슈인 지금 홍콩 시위에 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어떤 건 줄 알고 결론은 어떻게 날 거라는 거에 관해서 사람들은 되게 많은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을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일단 이번 영상을 설명하려면 강주아오 대교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길이가 바다를 가로질러서 55km나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예요. 강주아오 대교라는 거예요. 만든 거는 중국이란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중국 본토, 주하이, 그리고 마카오, 그리고 그걸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홍콩 본토를 연결시키는 다리거든요. 자, 그래서 강주아오 대교 이름이 홍콩, 마카오, 중국 주하이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 길이의 해상 대교로 2018년 10월 24일 공식 개통했다. 이 대교를 이용하면 홍콩과 주하이 간 자동차 소요 시간이 3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주하이는 중국 본토예요. 자, 중국 본토가 홍콩하고 연결됐다. 작년에 10월 24일 날. 자,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강주아오 대교에 관해서 나와 있고, 전체 길이가 55km에 달하며 너비는 33.1m, 높이는 5.1m 규모이다. 우리가 근데 이 지금 나와 있는 날짜를 잘 보셔야 되는데 2009년 12월 15일 날 착공에 들어갔어요. 중국에서 만들어낸 다리가 홍콩이 연결되는 거에 관해서 시작점이 2009년부터다.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지금 근데 홍콩 사람들은 시위를 하고 있어. 자기네가 무슨 체제가 바뀌느니 뭐가 어떻게 된다느니. 그 사람들은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2009년도부터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2019년 들어서 2019년 6월달 들어서 지금 와서 그런다는 거죠. 2009년에 이 다리를 계속해서 만들었고 2018년 10월 23일 날 개통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 다리를 연결시키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국에서 홍콩에다가.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홍콩이라는 정부는 인정을 안 했을까요? 이미 인정했단 얘기야. 2009년도부터 홍콩 정부는 중국과의 긴밀한 어떤 그 외교적인 어떤 그런 게 이해관계로 벌써 이들은 솔루션이 벌써 끝난 상태야. 대중들은 그거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뒤통수를 맞은 거지. 근데 눈치 빠른 사업가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했겠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거나 이거에 관해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 그래서 밑에 사진 보시면은 마카오, 그리고 중국 본토 주하이, 홍콩 본토를 연결하는 총 연장 55km나 되는 어떤 긴 교량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거를 왜 만들었냐?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홍콩하고 강주아오 대교를 이용하면 주하이와 홍콩 간 자동차 소요 시간이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돼 지리적 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 여기 나오죠. 지리적 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중국은 이 대교를 통해 홍콩, 마카오, 광둥성 9개 도시를 첨단 기술 중심 단일 경제권, 즉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육성할 계획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중국 본토보다 사실 더 밑에 쪽에 있어. 여기는. 그리고 홍콩이란 나라가 사실 지리적 위치로 처해 있는 위치가 사실 유럽하고 다른 나라 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위치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도 되게 중요한 위치지만 사실상 홍콩이란 나라도 되게 중요한 위치다. 근데 거기다 중국 본토에서 다리를 10년 전부터 연결을 시켰다. 자, 이들이 그리는 그림이 뭘까요? 그리고 홍콩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지금까지. 지금 그리는 그림, 그리고 그들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거에 관해서 발표를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갑자기 그런 말을 갑자기 했을까요? 중국이 반대 심의 연기된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에 여전히 지지한다. 중국은 이거를 지지하겠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잠식을 시켰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어떤 그거에 관해서 완성을 시키기 시작하겠죠. 근데 먼저 2발자국 먼저 나가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시위를 하면 한 발자국 뒤로 살짝 빠지는 그림. 그럼 어차피 중요한 건 2발자국 중에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는 거니까 한 발자국은 이긴 거잖아요. 얘네 입장에선 손해보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심의가 연장된 것과 관련 중국 정부가 여전히 법안 통과를 지지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12일날 발표했다. 이거는 12일날 나온 뉴스예요. 자, 이건 13일날 나온 뉴스예요. 오늘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강행한다. 시민단체 결사 항전. 사람들이 막 봉기하고 난리가 났어. 자,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2발자국 나가고 1발자국 뒤로 물러나도 어차피 걔네는 1발자국 앞으로 전진한 거다. 그리고 이미 강주하오 대교가 연결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더 얘기를 할 거예요. 더 이상 그 그림에 관해서 퍼즐이 이미 맞춰진 건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결사항전 시민들이 아무리 해봐야 변하는 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자, 근데 거기다 더 웃긴 건 트럼프가 홍콩 시위 이해해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에 관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은 100만 명이 시위를 했다며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시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홍콩을 위해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란다며 시위 이유는 이해하지만 그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중국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미국에서 뭐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한 발짝 뒤로 싹 물러난 거야. 이거에 관해서. 미국에서는 강주하오 대교가 주하이부터 홍콩까지 연결되는 거에 관해서 2009년도부터 건설이 됐는데 이거를 몰랐을까요? 지정학적 위치로 홍콩이란 나라가 미국한테도 중요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벌이는 어떤 그 패권 다툼, 무역전쟁, 뭐 커런시워 이런 거는 알고 보면 각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거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4차 산업 혁명이 더 중요한 사회, 그리고 고령화 사회, 전 세계 경제가 물리적인 게 너무 많이 극도로 개발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뽑아 먹을 게 없고 세금도 뽑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에서 새로운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들의 쇼다. 가만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가? 미국에서는 지금 다 다른 나라에 다 태클을 걸고 있어. 일본에 태클 걸어, 독일에 태클 걸어, G7에 있는 국가 중에 뭐 괜찮은 나라, 뭐 영국에 있는 나라에 태클 걸어. 다 태클 걸고 있어. 우리나라한테도 하다못해 시비를 걸어. 남미에 있는 나라, 멕시코한테도 시비를 털고 있어.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좀 얘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담고 이번 영상은 주제가 이제 그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야. 물론 러시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선에서는 GDP, GNP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중국이란 나라인 거야. 자,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야. 자, 근데 그 나라는 총기가 허가된 나라예요. 자, 이 사람같이 총기를 만약에 소지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도 쏴서 죽일 수 있어. 그런 나라라는 거죠.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 총기 규제를 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무고한 시민들은, 그런 거에 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내가 당장 내일 학교 가서, 내가 당장 햄버거 가게 가서 죽을 수도 있거든. 내가 일하다가 옆에 셰프가 나한테 총을 쏴서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이게 6월 8일날 나온 뉴스인데 빈 라덴을 존경하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테러를 모의 20대가 체포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미국에는 총기 테러가 학교에서 자기 동기생 몇 명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규모 총기 테러가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났어. 얼마 전에 가장 크게 터진 거는 라스베가스죠.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냥 권총 몇 방 쏜 게 아니야. 나이 어린 친구가 자동화 기기로 고층에서 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빈 라덴을 존경한다는 어떤 20대 젊은이가 이렇게 딱 했다고 딱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현실이 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자, 여기 보세요. 미국 뉴욕의 세계적인 명소인 타임스퀘어에서 테러를 기도하려던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7일날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수사국의 뉴욕 경찰은 방글라데시 출신 아시쿨 얼람을 불법 총기 구입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퀸즈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 12년 전 이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출신이래요.
자, 이 사람은 이민 온 사람이야. 그리고 백인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빈 라덴같이 자기도 그러고 싶다. 출신도 또 방글라데시야. 무슬림이잖아요, 이슬람. 실제 얼람은 이 수사 요원으로부터 반자동 권총 2정을 넘겨받는 자리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 3월 수사 요원이 무슨 일을 하면 행복해질 거냐고 묻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트윈타워에서 이슬람 깃발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미국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무슬림 중에도 누군가는 이런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테러 사건이?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게 2가지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어. 자, 그건 뭐냐? 반이민 정책 하나, 무슬림에 대한 억압, 무슬림에 대한 전쟁 선포. 자, 이 2가지 단서로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에서는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벤트화 시킬 확률이 되게 높아요. 향후 10년 안에 정치적으로 이득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있거든. 제가 보는 관점, 그리고 전 세계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거든. 자, 무슬림들은 천주교나 기독교에 관해서 반대하죠. 자, 미국이란 나라는 천주교나 기독교 어떤 그쪽이고, 무슬림들은 또 반대 체제야. 자, 그러면 그거는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뭐 몇십 년 후가 될 수도 있죠. 사실은 뭐 3차 세계대전 이거랑도 사실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야. 향후 10년 이내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미국 LA 인근서 총기 난사 최소 14명이 사망됐다. 이런 거는 되게 빈번해요. 14명, 뭐 10명, 5명.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일반 사람이 자기 화난다고 총으로 그냥 막 누굴 쏘는 거야. 다치면 다행이야. 근데 사망까지 하는 거 아니야.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스베가스 테러 사건 있을 때 현장 사진이에요. 근데 무고한 시민들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냥 댄스 파티를 즐기려고 그 운동장에 간 거일 뿐이야. 자, 근데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리고 범인은 64세 스티븐 패덕씨, 라스베가스의 그냥 평범한 주민이라고 하는데, 왜 저런 짓을 했는지 경찰이 29층 수색 이후 32층에 가니 범인은 이미 자살을 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IS가 자신의 소행이라는데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닌가요? 평범한 시민이었다고 나오던데 자신들이 한 것도 아닌데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요. 이거에 관한 문제는 아마 아시겠지만, 조사해보면 아마 아시겠지만 풀리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이 자살해서 그런 걸로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 사람 시신을 부검했다는 그런 게 있었나요? 자, 그러면 라스베가스 29층 꼭대기에서 총을 쏜 거는 누굴까요? 과연 진짜 무고한 시민들한테. 그리고 각도도 전문가가 딱 정확한 위치를 탐색을 해서 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 일반 그냥 전문 지식 없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은 게 분명히 아니었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망자가 그때 당시에는 58명이라고 했었어요. 부상자가 515명이래요. 자, 515명 중에 더 많이 다치고 장애자가 된 사람 없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란 나라에 더 큰 총기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더 큰 총기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게 무슬림을 통해서 됐든 CIA에서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 훈련받아서 이런 일을 벌이든 결국엔 미국에서 머지않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이번에는 가능할까? 미국의 총기 규제.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때 잠깐 막 난리를 쳤었어. 자,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총기 규제 찬성 추이가 보시면 2013년에 55%, 반대가 44%였어요. 근데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을 거쳐오면서 2018년 때는 극적으로 갑자기 2월 달에 7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반대가 27%밖에 안 돼. 그러면 1년이 지금 지났어.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요. 2020년으로 만약에 넘어가. 여기서 라스베가스 테러보다 더 큰 총기 난사 테러가 만약에 벌어져. 그러면 2018년 2월 달에 70%였던 총기 규제 찬성이 80%, 90%까지 만약에 넘어간다면 미국 정부에서는 총기 규제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결국에는
총기 규제가 계속해서 상하원 뭐 해가지고 위로 넘어가면서 계속 반대하고 규제되고 통과를 못했었어. 근데 다음번에는 통과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왜? 의도적으로 테러가 됐든 뭔가 누군가가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통제하고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테러를 반드시 누군가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총기에 미국의 국기가 딱 접혀 있어요. 총기를 규제하겠다. 사람들이 총기라는 거는 보통 내가 살상을 하기 위해서 사진 않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레포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호신용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왜? 다른 사람도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한테 지급됐던 총기들이 다 뺏겨. 그러면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공권력은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 미국 경찰이 됐든 특공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일반 시민들을 상대하기가, 규제시키고 통제하기가 훨씬 더 지금보다 쉬워진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 이미 시민들한테 총기를 다 뺏었거든. 무기를 뺏었거든. 무기가 없는데 무기 든 자를 어떻게 이겨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통제된 사회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가 됐든 미국이란 나라가 됐든 전 세계 어떤 나라가 됐든 어떤 세력에 의해서 통제된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시발점이 둠스데이로 가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규제가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의회에서 합법화돼서 통과되면 그 시점부터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서서히 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관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거야. 이 사진에 나오는 것이 눈과 귀를 매스컴으로 멀게 해. 그리고 입도 막어. 완전 진짜 통제된 사회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엄청나게 좋은 나라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다. 근데 그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을 통제하지 않을까요? 대중들을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본인은 매스미디어를 다 싫어한대. 그렇게 얘기해. 근데 웃긴 거는 본인이 SNS를 더 많이 해. 역대 대통령 중에. 그거는 그 사람의 무기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창고, 그리고 즉각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의 통제 도구야. 그 사람이 매스미디어를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미국이란 나라도 결국에는 그쪽 성향의 나라로 계속해서 서서히 가고 있는 거야. 이거는 공산주의를 말하고 사회주의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전 세계는 다 똑같이 점점 부자 증세, 그리고 통제된 사회, 중간계층이 사라지는 사회, 그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 암호화폐 편하고 좋죠. 나중에 실생활에 사용하게 되면 지갑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 팔목에 어떤 바코드가 이식돼 있으면 그 바코드를 통해서 그냥 나는 인증만 하면 돼. 그럼 모든 게 다 그냥 끝날 수 있어. 이거는 음모론일 수도 있고 음모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3D 프린팅이라는 게 있어요. 칩셋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누군가들은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는 총기 규제가 트리거가 돼서 시발점이 될 거다. 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트리거가 될 거다. 그리고 대규모 어떤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거를 이용한 정치 집단의 이득 관계가 여실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대중들한테 보여지기 시작을 할 거다. 언제라고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저랑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세계를 좀 약간 그렇게 폭넓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너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는 제가 시장 상황,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보고 그거에 관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